등비 수열의 합.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 예제 다 풀면 시간에 관계없이 끝낼 거니까.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첫째 항이 A라고 하고 공 B가 R이라고 돼 있는 등비 수열에서 먼저 공식을 먼저 적어주고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한글로 외우시기 바래.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바로 열고 공비의 항수제곱 빼기 1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얘만 뒤집어 가지고 똑같이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제곱 이렇게 쓰거나 단 공비가 이제 1이 아닌 경우에 공비가 1이면 이제 분모 0 되니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오케이. 단 공비가 1인 경우라면 어떤 뜻이 될까요? 첫째 항이 A인데 공비가 1이야. 그럼 몇 개만 불러봐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이야. 1을 곱해 나가는 거야. 그럼 A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A가 N개 있겠죠? N항을 더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비가 1인 경우는 뭐 굳이 A가 N개 있어야 되니까 쓸 필요는 없죠. 자, 어쨌든 요것도 나중에 요 공식이 미적분가면 극한 리미트 해버리면 이게 제로가 되는 바람에 무한 합은 요만큼으로 표시된다. 이게 이제 미적분의 내용이고 어쨌든 요거가 등비수열의 합에 해당되는 기본 공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써먹어야 되고 근데 아까 등차수열의 합은 그냥 한번 써주고 말았는데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만드는 방법은 아예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저 뒤에 가서 시그마라고 이제 수열의 합 배울 때 지금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만드는 방법대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유형이 있어. 몇 급수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등차 등비 섞여 있는 거. 자, 그것 때문에 여기는 꼭 자기가 한번 따라서 나중에 써보시기 바래. 그래서 구할 수 있다. 내가 이제 과정을 써줄게. 자, 그러면 한번 공식 만들어 볼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합인데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n번째 항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구하는 방법. 첫 번째 과정. 양변에 이 수열의 공비만큼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R이니까 R을 곱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럼 여기 R 곱하면 AR이 되겠지. 바로 밑에 쓰지 말고 우리 가연이 잘하는 거. 답안지 밀려쓰기. 저 답안지 한 번도 밀려 써본 적 없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밀려쓰기 한번 해볼게요. R 곱해서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밀려서 여기다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그러니까 R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R 또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럼 내려가죠. 그럼 요 앞에서 내려온 놈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R 곱한 놈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과정을 써주면 양변에 공비를 곱하여 한 칸 밀렸습니다. 한 칸 밀렸습니다. 요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 후 요 두 식을 뺄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뺀답니다. 빼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빼볼게요. 이 공식이 형태가 두 개가 되는 건 똑같은 공식인데 이렇게 써지는 건 첫 번째 요 공식부터 아래에서 위를 뺄 거야. 아래에서 위를. 그러니까 이거 빼기 이거. 그럼 SN으로 묶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0 빼기 A니까 마이너스 A. 이거 빼면 다 계속 없어지고 남은 게 요거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그러면 R 빼기 1의 SN이 요거를 A로 묶어서 써주고 순서 바꿔가지고 A로 묶어주면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R-1로 나눠주면 R이 1이 아닌 경우야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SN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형태는 얘는 그냥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는 거야. 그러면 1 빼기 R의 SN 이렇게 묶일 거고 빼면 A가 되겠고 빼면 다 죽다가 0 빼기 요거 썼으니까 마이너스 AR의 N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요. 뭐 두 번 쓸 필요가 사실 없는데 이렇게 써진 형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은 직접 한 번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써보기 바란다. 아니면 얘를 잘 먼저 생각하고 양변에 공비를 곱해서 한 칸 밀려 쓴 다음에 빼버리면 된다. 이게 다른 문제를 푸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돼. 외울 때는 한글로 외웁니다. SN 합을 구할 때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잘 기억해. 나중에 가서 등차수 등비 막 섞어서 막 물어보면 야 등차수열 합 구하는 공식 말해봐 그랬더니 2분의 A 막 이러면서 섞어가지고 항수인데 그게 이거 했더니 공비 마이너스 1분의 항수 N 막 이렇게 또 부르고 이상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정확하게 기억해. 그래서 요 공식대로 푼 거고 이제 대부분 문제들은 요걸로 이제 푸면 돼요. 등비수열에서는 나중 뒤에 가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 자, 요거 캡처해 놓을게요. 자, 그럼 여긴 지우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합구하는 공식 문제부터 풀면서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유형이나 형태들은 다시 코멘트를 다뤄줄게. 1004번. 수열 AN이 있습니다. 2에 2n 빼기 1.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등비수열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거듭제곱 형태를 보는 순간 이거 등비수열이네 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보고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보라는 얘기인데요. 첫째 항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1 대입해보면 되는 거죠. 1 대입하면요 2의 1제곱이니까 2 그죠? 첫째 항 2죠. 공비 얼마요? 아까 얘기했어. 공비 그냥 밑 아니고 n제곱 밑입니다. n제곱의 밑 즉 2의 2n제곱이라고 써있으니까 이만큼까지가 공비예요. 공비는 4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2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10까지 더했더니 모양이 3분의 2의 P제곱 빼기 2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P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 A가 2고 R이 4니까 요만큼이 S10을 구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10개 더 해볼게요. 분모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 첫째 항 공비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쓴 거죠. 다 구한 건데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보니까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3분의 2 곱하기 얘가 2의 20제곱 빼기 1인데 여기 또 보니까 뒤에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전개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3분의 곱한 게 2의 21제곱
빼기 2 이렇게까지 표시가 돼야 얘랑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P는 얼마면 21인 거죠. P는 20. 자, 그래서 뭐 등비수 합 공식을 적용하는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005번이라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공비를 마이너스 3으로 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이 공식 중에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예요 물어본다면 뭐 그냥 아무렇게나 똑같은데 만약에 이제 계산상 유리하려면 공비가 1보다 큰 숫자면 이 공식이 편한 거예요. 즉 여기가 음수가 안 생기도록 하려고 그래. 공비가 1보다 작은데 이걸 쓰면 밑에 분모도 음수가 나오고 막 분자도 음수 나오고 막 이러니까 또 약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크다면 이 공식이 좀 유리하고 공비가 1보다 작은 수면 이쪽 공식이 유리합니다. 양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1005번 같은 경우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고 보였으면 요 모양에다 집어넣는 게 공식 대입이 편한 거죠. 됐어요? 자, 이제 1009번에다가 별표를 2개 쳐놓으세요. 1009번 특집을 하겠습니다. 자, 1009번을 하려면 지금 내가 이제 해주는 걸 필기를 해놓으셔도 돼. 내가 캡처를 할 거야. 먼저 처음에 얘를 기본으로 먼저 공부하는 거야. 자, 9, 99, 999, 9999 그래서 9가 n개 붙을 때까지 요 놈의 합을 구하는 내용이 가장 기본되는 내용.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9를 10 빼기 1로 계산을 할 거다. 그 다음 99를 10의 제곱 빼기 1로 계산을 할 거다. 999는 10의 세제곱 빼기 1로 계산할 거고, 그러면 여기가 9가 3개니까 10의 세제곱 빼기 1 썼듯이 9가 n개라면 10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할 거다. 그러면 얘네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10,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얘네들을 먼저 쓰시고 마이너스 1이 몇 개가 있는 거야? n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됩니다. 그럼 하나만 여기서 첫째 항이 10, 공비도 10, 항수 n개. 첫째 항 10, 공비도 10, 항수도 n개. 이렇게 놓고선 얘를 등비수열 합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해보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가 n개니까 n제곱 빼기 1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9라고 쓰겠습니다. 요만큼이 기본이에요. 나중에 이제 문제 나왔을 때 이걸 뭐 여기까지 포함해서 통분해서 9분의 9n으로 놓고 정리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요 모양입니다. 요거를 기본으로 하시되 이 결과를 외우라고. 얘를 외우라고. 다시 9, 99, 999 이렇게 나가서 몇 개를 써 있는 것까지 더할 때는 9분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10, 10의 항수제곱 빼기 1 빼기 n 여기까지를 외워놓으라고요. 이걸 왜 외워놓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거를 외워두시면 이게 기본이 되어서 예를 들어 5 더하기 55 더하기 555 더하기 해서 요걸 더하라는 문제를 만난 거야. 그랬을 때 언뜻 생각하면 얘도 그럼 10 빼기 5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여기 10 빼기 5면 이건 10의 제곱 빼기 5가 돼야 되는데 안 맞죠. 안 맞는단 말이야. 근데 이걸 구하는 합의 내용이 이게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걸 외워둔 사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얘랑 비교해보면 똑같은데
얘랑 보면은 얘의 9분의 5만큼이죠. 99의 9분의 5만큼이 얘예요. 999의 9분의 5만큼이 얘고. 따라서 이 5로 되어 있는 이런 놈들은 9분의 원래 기본 9분의 요 숫자 5만큼 비율로 요렇게 쓴 거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5가 생긴 거고 이렇게 곱하니까 55가 생긴 거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외워두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5를 보면 9분의 5 곱하기 얘 이렇게 쓰면 끝나니까 9분의 5 곱하기 9분의 10 10의 n제곱 빼기 1 빼기 n 이걸 정리해서 답을 쓰면 되니까 얘를 기억을 해달라 이거예요. 나올 때마다 이거에서는 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1009번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곱하기 9분의 3 이걸로 끝난 거죠. 3분의 1만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1009번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는 걸 기본으로 하시고 5로 나오든 3으로 나오든 7로 나오든 관계없어. 7 더하기 77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거야. 자, 유형 22로 가겠습니다. 유형 22. 이건 캡처를 해놓는다고 그랬지? 캡처할게요. 자, 그럼 등비수열도 아까처럼 등차수열 요 문제 풀기 전에 하나 더 써줄게요. 등비수열의 특징은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프린트는 있어. 내가 나눠준 거에는.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일정 개수 씩의 합도 등비수열을 이룬다. 요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등차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분합 문제가 등비수열에서도 존재하는데 그때도 개수가 일정한 개수씩 이렇게 잘라서 합을 물어보는 문제라면 아까처럼 똑같이 풀되 합이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되게 이제 숫자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2, 4, 8, 16, 32, 64, 128, 256 이렇게 돼 있다면 예를 들면 3개씩 더한다 이거예요. 못 더하겠어요. 근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얘라면 14, 얘라면 80에다가 이거니까 112. 네. 그 다음에 얘는 못하겠어요. 들어가죠. 256, 256, 512. 그러니까 1024에서 128 빼면 됩니다. 896이요? 자, 그럼 얘한테 갈 때 일개 등비수열 구조라고 하면 얼마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8? 그럼 여기다가 8 곱하면 얘가 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도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2인 거 3개씩 묶었더니 공비가 8이 돼버렸네. 2의 세제곱만큼.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용한다면 주관식 서술형이 아닌 이상 일정 개수씩의 합은 아까처럼 그림으로 그냥 풀어줘도 상관이 없다. 근데 나는 정식으로 풀 거야.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 10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010번을 풀어보는데요. SN 30, SEN 50, 그럼 S3N 얼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서술형 풀이처럼 써주는 예를 잘 봐야 돼. 이거 합계산할 때 이 문제 만났을 때 개수가 만약에 달라 이런 경우라면 조금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법을 잘 봐둬야 돼. 자, 일단 해볼게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거야. 그러면 SN 써볼게요.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가 n개니까 요만큼이 30 이렇게 씁니다.
다음 S2n을 빼볼게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 요게 50입니다. 계산은 아까처럼 나눗셈으로 할 거야. 그러면 요건 나눠지겠죠? 요건 나눠집니다. 이 나눠진다고 하는 의미도 이해하면 돼요. 그게 이제 설명하고 싶은 분이야. 나눠진다는 건 항수가 달라져도 모든 등비수열 합에는 R-1분의 A는 다 공통으로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다 지워지죠. 그게 공통이야. 그래서 남는 게 요거하고 이거 남는데 요 놈이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지워진단 말이야. 따라서 나눗셈을 하고 나면 R의 N제곱 더하기 1 얘가 3분의 5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R의 N제곱이 3분의 2가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R의 N제곱이 3분의 2가 됐을 때 R이 얼마냐고 자꾸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냥 R의 N제곱이 3분의 2인 게 사용될 거야. 됐죠? 지금부터 중에 이제 노란 걸 쓸게. 그러면 R은 그렇다 치고 A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냐하면 합을 써야 되니까. 근데 A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아까 말했던 모든 등비수열에는 이만큼이 들어있다고. A하고 R만 정해지면 저건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R의 N제곱을 구한 다음에 A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R-1분의 A가 얼마인지를 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럼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R-1분의 A에 R의 N제곱이 3분의 2니까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는 30. 자, 그렇다면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버리면 R-1분의 A 얘는 마이너스 90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여기서 A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R-1분의 A 얘 자체가 문제의 힌트인 거야. 요 두 개 갖고 쓰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알고 싶은 S3n을 구해볼게요. S3n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A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만큼을 통째로 구한 걸 쓰라고. 마이너스 90 곱하기 R의 3n제곱이니까 얘의 세제곱이죠. R의 n제곱의 세제곱. 그러니까 27분의 8 빼기 1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90 곱하기 27분의 27을 빼면 얼마예요? 19? 이렇게 되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약분돼서 나누겠죠? 요건 10, 요거는 3.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3분의 190. 요게 S3n, 3n 번째 항까지 합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R의 n제곱을 구해놓고 R 구하려고 하지 마. 그 다음에 A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R-1분의 A 자체로 통째로 얼마인가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 3n 쓸 때도 이거 얼마에 R의 n제곱을 이용해서 이거 구하면 되니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아까 배운 등비수열의 특징을 활용한다면 여기가 n개, 2n개, 3n개까지 합을 나타낸다고 치고 n번째 항까지 합이 3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n번째 항까지 합이 50이라고요.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부터 2n번째까지는 빼면 되니까 20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얘가 등비수열을 2n 플러스 1번째부터 3n번째까지 또 n개가 있으니까 요게 공비가 3분의 2가 된 거고. 그럼 여기 숫자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한테 3분의 2를 곱하니까 3분의 40 요만큼이 바로 2n 플러스 1번째부터 3n번째까지 합이 되는 거지. 따라서 처음부터 3n번째까지 합은 50에다가 3분의 40을 곱하게 되니까 3분의 190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등비수열도 특징적인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일정 개수씩 합을 구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주고 2n 플러스 1번째부터 3n번째까지 자체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더욱 유리하죠. 바로 구해서 쓸 수 있으니까. 자, 요게 부분합이 주어질 때 상황인 겁니다. 다음 등비수열 합의 활용을 할게요. 뭐 활용 문제니까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기본만 한 문제만 골라줘. 그 유형 23 중에서 한 문제만 골라주세요. 1015번이요. 응? 1015번. 1025번으로 하겠습니다. 1015번. 아 1015번? 잠깐 그랬겠네? 왜 물어봤어? 지 하고 싶은 거 할 거면서 1025번이 아니라 1015번이라. 자, 어느 지역에 2000 이거 푼 거 아니야? 지수로 구할 때 풀었잖아요. 일정 비율로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을 표시할 때는 처음 양을 얘기할 때 증가라면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고 퍼센트를 이렇게 표시해서 거듭 제곱으로 쓴다. 기억나죠? 네. 그게 좀 이따가 맨 마지막 유형에 또 있어요. 원리합계라고 해서. 근데 원리합계 문제는 최근 3년간 주변 학교 중에서 2학교 정도밖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 되면 우리 학교는 원리합계 안 낸대요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었는데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학교 될지 모르지만 맨날 안 내던 데는 안 낼 가능성이 크지만 또 하러 올해는 내볼까? 뭐 이런. 그래도 얘기할 테니까 이만큼 종류가 다양했는데 딱 축소해서 2가지만 얘기해 줄 거야. 그 중에 무조건 아니까. 일단 1015번부터 할게. 자, 문제 자료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이네요. 전입자 수가 50. 전입이라는 게 뭐야? 이사가 오는 거지, 들어오는 거. 내가 중랑구에 살고 있는데 밖에 다른 구에 있다가 중랑구로 이렇게 이사를 오면 우리 입장에선 전입. 다른 데로 나가면 전출. 이렇게 얘기했죠. 전입자가 50만 명. 오, 꽤 많네. 영국 통째로 도시 하나를 바꾸는 거야 뭐야 이게? 꽤 큰 나라인가 봐. 그래서 처음 20년 동안 50만 명이 이사 들어왔어. 그리고 이 중에 10만 명은 문제를 복잡하게 했어. 이 중 10만 명은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20년 중에 앞절반에 40만 명이 들어왔고 앞에 10년 동안 40만 명이 들어왔고 뒤에 10년 동안 10만 명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대충 눈에 보이죠? 이렇게 들어온 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전입자 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하면 이 2021년의 전입자 수는 이건 또 한 1년 단위로 해야 되네. 2021년의 전입자 수는 2001년 전입자 수의 몇 배냐? 일단 A는 B의 몇 배냐? 라고 물어보면 구하고 싶은 건 B분의 A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로그할 때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시 볼게요. 지금 20년 동안 총 50만 명이 들어왔어. 근데 10만 명은 요때 들어왔어.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40만 명이 들어왔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만 명이 들어왔어. 그러놓고 나서 2021년에 들어온 사람 수하고 2001년에 들어왔던 전입자 수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거야. 매년. 그러니까 2001년에 처음 전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A명이 들어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나눠서 계산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할 때 2001년부터 A명이었는데 일정한 비율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줄어드는 그 일정한 비율을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어차피 등 B라는 게 일정한 비율 얘기하는 거니까 일정 그 B를 R이라고 할게요. 대신 줄어들고 있으니까 R은 1보다 작은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었는데 1보다 작은 만약에 3분의 2 그럼 100 곱하기 3분의 2가 2002년의 전입자 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정 비율을 A라고 하면 얘가 A, 그 다음 2002년이 A라고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2002년이 AR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요때 계산을 해보면 요 합이 40만 명이라는 게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로 10개를 더한 거랑 같으니까 공비 마이너스 1 하면 공비가 근데 1보다 작으니까 요걸 쓰는 게 편하겠네. 써볼게요. 처음 10년 동안 합이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2001년도가 A야. A에 1 마이너스 R의 항수가 10개니까 요만큼이 4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얘는 2021년부터 2020인데 실제로는 이 전체를 50이라고 준 거니까 이때부터 20년 동안 이때부터 20년 동안 50만 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 제곱 요만큼으로 따지면 50만 명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1-R 지워지고 A 지워지고 요게 1-R의 열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의 열제곱이니까 1-R의 열제곱씩 지워지면 좌변이 1 플러스 R의 열제곱이 되고요. 그게 4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R의 열제곱 자체가 4분의 1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이걸 구했으면 아까 말했듯이 1-R분의 A를 통째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1-R분의 A 분의 A에 1-R의 열제곱인데 R의 열제곱이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1 빼기 4분의 1 하니까 4분의 3 요게 40. 따라서 이거 없애버리려면 3분의 4를 곱해버리면 되니까 1-R분의 첫째 항 요거가 40에 3분의 4니까 3분의 16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정보는 다 알았어. 자, 이제 문제 갑니다. 그러면 2021년의 전입자 수 얘는 이거의 몇 배냐고 물어봤는데 얘가 처음에 A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A고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21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럼 21번째 항이라면 첫째 항 A에다가 공비에 20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럼 얘는 구할 필요도 없었네 사실. 그래서 요거 A의 공비가 R의 열제곱이니까 20제곱을 내면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의 전입자 수는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21년의 전입자 수는 16분의 1A가 된 거니까 나눠지면 16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게 1015번의 문제. 아까 그 비율 다 쓰려고 했더니 이건 등비수열 형태이기만 하면 되니까. 아마 니네 풀 때는 1018번이 좀 어려울 것이다. 잘 풀어라. 이거 시험 난 적 있어요. 자, 이제 유형 24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칩니다. 유형 24에다가 별표 3개. 원리학교는 오늘 풀지 말아야겠다. 24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24가 별표입니다. 요게 뭐냐면 요것도 역시 필기할 사람들은 필기해놓고 기억해 두세요.
등비수열도 사실은 첫째 항 따로 있고 두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의 식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 수열이 등비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무슨 미지수의 값을 정하라 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먼저 써주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푸는 방식으로 한번 보여줄 거고 이 특징을 이용해서 정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할 거야. 실전에서 주관식 서술형이 아닌 이상 두 번째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한 1분 이상 차이 날 거예요. 자, 일단 특징 얘기를 먼저 해주면 이 아까 했던 이 얘기랑 이제 연관이 있어. 등비수열은 합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 근데 아까 말했지만 모든 등비수열의 요 값은 일정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빨간 값을 그냥 일정하게 A라고 생각을 해보면 등비수열의 이 n번째 항까지 합의 특징은 이게 A가 되면 A의 R의 n제곱 빼기 1 요런 모양이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놈의 합의 모양은 요런 모양인 거고 한 줄 더 전개를 하면 요렇게 써지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알아보란 얘기냐면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의 모양이려면 여기 공비의 n제곱이라고 표현되는 거 기준이야. n-1제곱이 아니라 항수제곱이니까 n제곱으로 표현된 기준 하에서 이 공비의 n제곱 앞에 있는 요 수와 뒤에 있는 상수항이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둘이 부호는 반대에 절대값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수열의 합의 모양은 바로 요런 모양이다. 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역시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보통 서술형처럼 쓰는 방법으로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가 나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래. 1021번으로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자, SN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 요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려면 k가 얼마면 돼? 이렇게 물어봤을 때야. 자, 정식 풀이를 쓰겠습니다. 정식 풀이는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Sn 빼기 Sn-1로 계산합니다. 그럼 Sn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k이고 빼기 Sn-는 n 대신 n 빼기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k는 지워져 버리죠. 그럼 요거 빼기 요거니까 2에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의 n제곱이 생기는데 이때 등비수열에서는 요 값을 조금 정리를 해줘. 정리하는 방법은 요 둘 중에 차수가 작은 놈 쪽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3의 1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겠지? 빼기 3의 n제곱이니까 3x 빼기 x 이렇게 계산하는 뜻이야. 그럼 2x 꼴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요게 Sn 빼기 Sn-1로 구한 AN이야. 근데 그거는 여기 되는 거고. 진정한 첫째 항은 뭐가 되죠? S1로부터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8 더하기 K죠? 자, 그러면 이게 진정한 첫째 항이고 두 번째부터는 이 규칙인데 문제가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이려니까 이 18 플러스 K와 요 식에다가 1 집어넣고 계산한 놈이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예 첫째 항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4 곱하기 3 하고 18 더하기 K랑 같아지면 된다. 이렇게 쓰는 거고,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요게 소수점 풀이야. 정확하게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특징을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특징을 이용한 걸 잘 기억하시려면 공비의 n제곱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상수항이 부호는 똑같고 절대값도 똑같고 부호가 반대로 돼. 자, 그러면 얘를 SN은 2 곱하기 여기가 n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3의 1제곱은 떼버리면 되죠.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예요. 즉 6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니까 공비의 n제곱 앞에 있는 이 숫자와 얘가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이면 된다 했으니까 k가 얼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면 되겠지? 오케이? 끝.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식일 경우에 이 특징 모양의 특징을 이용해서 직접 k 값을 정할 수 있다. 하나 예를 더 들어주면 SN이 3분의 2 곱하기 3의 n-1 플러스 2분의 1 k.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려면 k 얼마면 돼? 이렇게 물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 계산하려면 또 짜증나죠. 그렇다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니까 9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 k이므로 이거 n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9분의 2니까 얘가 마이너스 9분의 2면 되겠지. 2분의 1 k가 마이너스 9분의 2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9분의 4 이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런 복잡한 계산이 없이도 찾을 수 있다. 그죠? 오케이. 자, 요건 내가 캡처를 해놓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게요. 과제는 유형 24까지만 해오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왔을 때 원리합계는 음쌤한테 맡기겠습니다. 음쌤한테 원리합계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한 거 풀이를 들으시면 되고 대신 여러분들은 올 때까지 여기에 있는 기본 공식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기 바래요.